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어제도 다시 미국의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덕분에 오늘 국내 시장도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마무리를 국내 시장은 기분 좋게 끝을 냈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시장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한 주의 시장을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예정된 패드 의장의 잭슨홀 회의의 연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잭슨홀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주가가 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다우지수는 0.98%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41%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1.67%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주가가 내려가면서 4100선 근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4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오늘이죠. 26일에 열리는 잭슨홀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단기적인 영향이겠지만 시장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일단 대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6월에 보였었던 바닥이죠. 3600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재 주가 상태가 비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더 내려갈 일은 발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 현재 주가는 싼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버블이 꺼지면서 평균만큼은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이나 평균보다는 현재 약간 비싼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상단의 저항선을 4300선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하단의 지지선을 3500선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저도 당분간은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약간은 관망을 할 것 같고 필요 이상으로 더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반대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시장은 패드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패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이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그 장기적인 방향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패드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차기 FOMC의 회의에서 패드가 기준금리를 얼만큼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경기지표 중에서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 동향인데요. 다음 달 2일에 나오게 되는데 8월 기준 비농업 일자리 수가 핵심입니다. 지난 7월에 일자리의 수는 시장의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가 하면서 패드의 더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움직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 또한 현재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고수를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 정책들이 이 제로 코로나의 정책 때문에 생각보다는 좋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상황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도 보자면 이번 2분기에 미국은 역성장을 하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로 들어갔다 아니다를 두고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제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는 아직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정말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놓고 있는 이 러시아의 전쟁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종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지금과 같은 조종장에서는 다시 올라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려고 노력할 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또다시 시장이 과열이 돼서 필요 이상으로 높게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잠시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여유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점은 쉽게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주식은 분명하게 위험한 자산이고요. 이 위험 자산은 수익률이 가장 높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최악의 2에서 3%의 시기를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의 성과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큰 조종장이 왔을 때 낙심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 자산을 더 매수해야 한다고 역시나 언급을 하고 있죠. 스스로가 좋은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런 조종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지겹도록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다들 정작 이런 조종장이 오게 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나 반도체 ETF들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우량한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큰 조종장은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있고요. 때가 되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종장을 활용해서 정말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안전한 지수에 대한 투자나 4차 산업과 관련이 있는 미래를 위한 혁신 테마의 ETF들은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역시 장기 투자를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내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제는 당연히 좋은 투자 종목을 골랐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적어도 우리가 좋은 투자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꾸준한 투자와 그리고 최대한의 시간 동안의 장기 투자를 가져간다면 반드시 좋은 투자의 성과를 돌려받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너무 단기적인 시장의 상황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도 인정할 수가 있는 좋은 투자의 습관으로 좋은 투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